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네, 이건입니다. 네, 한보람입니다. 네, 미국장 오늘 또 휴장을 또 했고요. 거기에다가 국내에서는 뭐 외국인 기관 수급도 안 받쳐지면서 약세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네, 예. 요즘에 우리 시장 정말 좀 맥을 못 추고 힘이 없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장중에 중국에서 이제 LPR 금리를 기준금리. 10개월 만에 인하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좀 계속 좀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중국에 대한 그런 기대치도 높았었고 아무래도 큰 이벤트 FOMC도 지났고요. 시장은 좀 더 이 부분 소화하면서 다음 이런 상승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그 다음 상승을 저희와 함께 잘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자 그렇다면은 저희 나만 믿고 따라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준현 운용력과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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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2시간 꽉 채워서 정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앞으로 어떤 종목을 찾아가면 되는지까지 그렇죠.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한테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02-325-8200번호 연락 주시면 뭐 유튜브 채팅창에 올리셔도 되고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살짝 나누면서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정규황님께서 1등으로 오시면서 종목도 1등으로 탁 남겨주셨는데 노련하세요. 과연 종목 상담 당첨이 될 수 있을지 저희도 함께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호박님께서 또 손 흔들어 주셨고 최상장군님, 네. 미남 건앵커님과 보람이 한보람 앵커님이라고 상장군님은 네. 확실하게 보람 앵커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런 인사 생각이 드네요. 나눠주셨고 예. 우리 용용님도 오셨습니다. 김정희님과 함께 현금부자님 오늘도 오셨네요. 잘 오셨고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알차게 나눌 수 있도록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한 125명 정도 되는데요. 오늘 한번 300 한번 노려보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사전 접수된 종목부터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은 이름을 바꿨어요. 그쵸. 사명이 바뀌어 있는 그런 종목. 네. 한화 오션이 되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가 36,300원에 30%의 비중. 오늘 뭐 뜨거웠죠? 맞죠. 잘 올라갔고 네. 지금 현재 4.2%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 4478님께서 지금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오래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네요. 2년 정도 보유를 하셨다. 그리고 2년이면 정말 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고 네. 반토막까지 났습니다. 버텼어요. 네, 그 네. 고통을 견뎌서 이제 본전에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여기서 본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2년 동안 고생한 그렇죠. 것을 보상받고 수익으로 나오느냐 이 그 문제에 서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고민이다라고 하셨고 네. 왜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산 이후로 계속 내려가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좀 고개를 들어 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한화오션 이름도 바꾸고 기분 좋게 출발을 요즘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박준현 운용력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예, 주가가 올라간 요인이 제가 보기에는 방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그 키워드는 나도 K 방산이다. 나도 K 방산이다. 네. 자, 그럼 김민준 전문가님의 키워드는 어떨까요? 저는 좀 그 키워드를 짓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네. 저는 하나라는 네임드다. 이름을 잘 바꿨다. 밸류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준현 운영형님, 나도 K 방산이다. 이제 네. 하나오션도 방산주로서 좀 주목을 받는 걸까요? 네, 뭐 주가 상승 요인 자체를 저는 거의 절대적으로 거기라고 보고 있는 쪽인데요. 이따 좀 뭐 내용을 좀 보시면 네. 일단 뭐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요즘 조선주들이 괜찮은 이유 자체가 최근에 신조선 가격이 한 4주, 5주 만에 한 1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배 만드는 가격이요. 네, 그렇죠. 신조선 가격이 조선업종의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가장 이제 선행지표 역할을 한 것 자체가 중고선 가격인데 반면에 이제 중고선 가격은 2포인트 정도 떨어졌어요. 현재 신조선 가격은 171입니다. 171이면 2009년도 1월달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중고선 가격은 최근에 이제 155에서 153인데 조선업황이 아주 호황일 때는 중고선 가격이 신조선 가격보다 높습니다. 그 이유가 네. 업황의 물동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선주들이
물건 실어날 배가 없으니까 중고선 가격을 신조선 가격보다 더 높게 삽니다. 그래서 중고선 가격이 높은데 그 정도 호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신조선 가격은 상당히 높다. 높은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올해 수주 목표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도 수주를 많이 했거든요. 작년도 수주한 거에 한 20% 정도 낮은 수준의 올해 수주 목표를 잡았어요. 수주 목표를 낮게 잡았다는 것 자체는 수주가 충분히 잔고가 쌓였으니까 저가의 수주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높이는군요. 그래서 성과가 올라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업황 자체는 괜찮다. 그다음 부분 자체는 예사가 이제 대우조선 해양인데 6월 13일 날인가요? 이제 하나로 이름이 좀 바뀌었죠. 맞아요. 하나오션 아마 6월 13일 날 바뀌었을 겁니다. 이제 하나그룹으로 좀 편입이 좀 됐는데 일단 하나그룹으로 좀 편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겨눌 수가 있죠. 향후에 어떤 신재생에너지라든가 LNG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 자체의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는 건데 특히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예상 이제 방산주 때문에 올라왔던 이유 자체가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 해외 방문 때문에 지금 강하게 수주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주를 알려준 이유 자체가 예사가 잠수함과 관련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배죠. 예,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지금 해외 쪽의 프로젝트 잠수함과 관련된 프로젝트 자체가 폴란드 쪽에서 최근에 뭐 K 전차라든가 나가고 있는 캐나다 쪽에서 지금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는 쪽이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것 자체가 5월달에 나온 내용인데 캐나다에서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후화된 잠수함 12척을 교체할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그 규모가 한 약 60조 원 가까이가 됩니다. 12개가요? 예, 12척 정도가. 근데 이제 그 경쟁사가 일본의 미쓰비시라든가 가와사키,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최근에 방산 관련 종목들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그에 편승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고, 이런 또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요인을 본다 한다면, 일단 예사가 최근에 그 러시아에서 한 3척의 배가 계약 취소가 당했어요. 규모가 1조 1천억 정도 좀 되는데 선수금 2천억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2천억 정도의 충당금 내지는 그 이상을 설정해야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하나로 넘어가면서 직원들한테 근로자들한테 한 1,000만 원 정도 연봉을 올려줘야 된다 그러거든요. 인건비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그룹으로 넘어가면서 하나그룹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요 계열사 5개사가 예사를 인수를 하면서 출자 전환했습니다. 그 금액이 2조 원 가까이가 되는데 발행 주식수로 따지면 약 1억 주 이상이 증가됩니다. 기존의 발행 주식수가 1억 700만 주 정도 되는데 출자 전환함에 따라 가지고 발행 주수가 2배 늘어나니까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가치가 희석이 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일정 그 중에서 나머지 하나로 넘어간 것 자체는 물량이 안 나오겠지만은 산업은행에서 24% 정도, 그다음 수출은행에서 3% 정도 되거든요. 27% 정도는 오버행 주가 지금 올라갔으니까 오버행 팔 수가 있거든요. 이런 또 부분들도 향후에 물량 부담이고요. 그다음에 업종 내 주가가 상당히 비싸다는 측면인데 일단 좀 예산 일단 아직까지는 조선주 쪽이니까 앞서 이제 잠수함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향후에 기대감이니까 밸류를 좀 보시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일단은 하나오션이 보시면 올해 유일하게 지금 조선 빅 5개사를 본다 한다면 적자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PER이 34배고 그 다음에 내후년도도 2025년도도 약 17배 되는 수준입니다. 적자인데도 그 가치가 높네요. 그 다음에 이제 PBR이 중요한데 PBR이 가장 높죠. PBR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하나그룹에서 2조 원 정도 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돈이 하나그룹이 들어오기 전에 부채 비율이 약 1,300%였거든요. 2조 원이 이제 차입금 상한에 쓴다 한다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500%가 넘습니다. 상당히 재무 내용이 여전히 안 좋은 부분이 있죠. 많네요. 그래서 현재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자체가 맨 오른쪽 시가총액이 업종 대표 1위 종목이 현대중공업이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이 11조 6천억인데 현재 하나오션이 시가총액이 8조 원입니다. 삼성중공업이 6조 원이고.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은 조선업종으로 따지면 설명이 안 되죠. 밸류 자체를 본다 한다면. 근데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방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방산에 대한 기대치를 어느 정도 좀 잡아야 될지가 이 종목의 목표 주가가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잠수함과 함께 방산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강하게 뛰어 올랐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의 가장 큰 궁금증 중에 하나였을 텐데 왜 이렇게 올랐느냐? 방산주로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 또 이와 함께 조선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잘 실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화오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부분들도 짚어주셨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또 이 대응 전략들을, 이 수익을 정말 놓치지 않는 방법들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까지 들어보고 저희가 전략을 짜볼 텐데 하나라는 네임드라고 키워드를 잡아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 그 인식의 변화라는 것은 주가를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실적도 있고 모멘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네. 뒤에 이제 대기업이라는 어떤 네임드가 좀 바뀌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 전에 있던 대우조선해양의 발목을 잡았던 네. 좀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우에서 한화로 이렇게. 네, 대우에서 하나로 확실히 좀 어감이 틀리거든요. 지금 대우에서 하나로. 밸류가.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네임드가 좀 작용을 했다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이제 굉장히 경기 침체 국면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네. 근데 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조선이 좋았을 때 한 2년 전에 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수주도 막 100%씩 달성해가고. 그런데 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이렇게 수주 달성이 좀 되겠느냐? 지금 이 조선 3사를 합치면 지금 수주 잔고가 130조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경기 침체 국면에서 좀 호황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 실적 개선세가 안 보일 줄 알았다는 거죠. 굉장히 어둠의 터널이 깊을 줄 알았는데 반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다수가 2분기에 흑자 턴어라운드 되는 데가 있고 빠르게 지금 턴된 데가 삼성중공업이죠. 네. 1분기 흑자를 썼고 예상을 뒤엎고 한화오션 같은 경우도 3분기부터는 흑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좀 지배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기술력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LNG가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인 것 같거든요. 제일 비싸죠. 그게. 친환경, 예,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에 그 수주 잔고로 전자공실 들어가 보게 되면 예. 여러 가지 배 종류가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역시나 LNG인 LNG.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나 최근에 이제 포스코 쪽하고 협력한 부분, 이 고만강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고만강간 LNG 연료 탱크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됐느냐?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됐고 잘 되는 거군요. 여기에 따른 수주를 또 받았어요. 어. 근데 기술 개발만 되고 다른 타인에게 선택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실익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수주로. 그래서 그걸 확보해 놨다는 것도 어느 정도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방산 부분이라고 썼는데 방산의 시너지 효과라고 보는 게 하나가 보게 되면 좀 다른 기업들과 다른 행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재생에너지에 굉장히 좀 독보적인 기업으로 지금 탈바꿈되고 있고, 네. 뭐 태양광 쪽이라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다음에 또 우주항공 산업, 방산,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부분. 그리고 이 해양 쪽으로 보게 되면 특수선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잠수함. 네. 그래서 최근에 이 하나가 대우조선 해양을 가져갔을 때도 공정위에서도 약간 조금 견제 어린 시선으로 봤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제 방산을 갖고 있는데 네. 약간 독과점 우려가 있지 않느냐. 잠수함. 네, 잠수함 부분에 관해서 그러네요. 지금 딴 데서 안 만드니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뉴스플로우를 탔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관문을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특수선에 관해서도 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 때문에 최근에 도드라진 좀 상승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김민준 전문가는 이제 브랜드 밸류죠. 이제 대우라는 브랜드에서 한화라고 넘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이제 분위기에 대한 전환이 됐다라는 점도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뭐 LNG라든지 비싸게 팔릴 수 있는 그런 배들도 지금 수주를 실제로 좀 검증이 됐다라는 것도 좋은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친구들 중에도 보면 이름 바꾸고 일이 잘 풀리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과연 한화 확 보네요. 오션도 그죠? 이름을 딱 하나로 바꾸면서 네. 조금씩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서서 이제 박준영 운용위원님께서는 이제 한화 오션이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방산에 대한 효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화 오션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조선주들도 좀 같이 주가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뉴스들도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이런 조선 업황이 회복이 되고 호조가 나오는 게 조선주 전체적으로도 지금 주가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선주들의 주가도 슈퍼사이클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이런 부분이 이미 다 선반영이 된 걸까요? 현재 조선업체들의 평균 수주 잔고가 약 3년 6개월치 정도 되거든요.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현재 작년도
기준해가지고 305달러 정도, 305억 달러 정도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조 가까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약 3년 6개월 내지는 4년치인데, 네. 근데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조선주들이 잘 나갈 때 호황일 때, 호황일 때 그때 예컨대 대우조선해양이 연간 매출액이 13조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불황이 겪이면서 도크를 다 폐쇄를 했어요. 네. 생산량이 안 됩니다. 수주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성장성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과거에 잘 나갈 때 직원이 거의 2,800명이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8,000명이랍니다. 예. 거의 반토막 납니다. 예, 그러니까 네. 수주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이익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네, 초크를 늘리려면 몰라도. 그래서 앞서 조선회사들 충분히 일감 쌓였기 때문에 네. 헐값 수주는 않고 양질의 값만 수주를 찾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수주 목표 자체는 글로벌 발주 물량도 줄어들고 작년보다 감소합니다. 감소해서 그래서 저는 과거처럼 빅사이클은 업황은 좋아지겠지만은 과거처럼 업황이 좋을 때 아마 조선주들이 2조 원, 3조 원 정도, 2조 원대까지 아마 영업이익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대중공업. 아무리 좋아도 1조 원 이상 영업이익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주가가 과거처럼 호황이 온다 한다 하더라도 매출 자체 증가되지 않아요. 근데 대우조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올해 매출액 전망이 8조 원입니다. 8조 원. 8조 원이에요. 8조 원. 이게 과거 13조 원인데 향후에 2025년도까지도 매출 보시면 9조 원이 안 넘어가요. 그게 한계성이 무슨 있네요. 말이에요? 네. 성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신 이제 양질의 수주가 들어오니까 네. 단가가 높아지면서 실적 흑자 전환은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업황은 저도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 바닥은 쳤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호황이 느끼면서 조선사들이 그 효과 자체를 누리기는 제한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오션은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올해 들어서 주가가 정말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18,000원, 17,000원대에서 지금 지금도 높은 것 같아요. 38,000원까지 올랐으니까 2배 넘게 올라와서 네. 이 우리 시청자님 오랫동안 지금 고생하셨단 말이죠.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올라간 이유가 지금 탁월하지 않습니까? 현재 주가는 하나오션이 보시면 거의 뭐 신고가 근처잖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2년 전에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2년 전이면 현재 2년 전 2021년도 6월 달에 종합주가 지수가 3,300 찍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6월 25일, 6일이. 차이가 있네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종합주가 2,600입니다. 그렇죠. 2년 동안 고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고점에 네. 산 사람 물려있는 사람 많으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앞서 얘기했다시피 하나오션이 특별히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앞서 올해 적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네. 조선사들은 다 이미 흑자 전환했는데 1분기 때도 하나오션이 한 600억 정도 제가 알기로는 적자난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간 것 자체는 방산밖에 해결될 이유가 없다. 현대중공업 네. 차트 보시면 현대중공업 차트 보시게 되게 되면 현대중공업 이제 분할했으니까 안 나오지만은 작년도에 16만 원 갔거든요. 근데 13만 원이잖아요. 근데 앞서 아마 현대중공업은 그 당시 보면 아마 그 20만 원대 정도 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른 것들은 한참 낮아요. 그래서 앞서 그래서 방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 모멘텀 자체는 유일한 모멘텀 자체는 현재 방산 관련된 자체는 잠수함 수주예요. 네네. 제가 잠수함 수주 나오면 이 종목이 그때 한번 또 불 수는 있을 것 볼수 같은데 있겠네요. 네. 그게 이제 기대감이거든요. 앞서 이제 캐나다의 60조 원 규모 자체는 그 세 개 회사가 일본의 두 개 회사가 경쟁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릴까요? 네. 매도 의견입니다. 매도 의견이고 네. 고생하셨으니까 3만 원에서 사셔서 이제 수익 나셨는데 지금부터 파셔야 될 것 같아요. 38,500원. 현재로 봐서는 수급으로서 약간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지금부터 10%씩 파셔가지고 저는 38,500원을 매도 목표를 제시드려요. 네. 참고로 증권사 매도 가격 적정 주가 목표 주가 12개월 목표 주가가 32,000원이 가장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24,000원에서 28,000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히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목표 주가가 15만 원, 16만 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다. 그걸 고려해서 저는 38,500원 매도, 그 다음에 36,300원 위에 시청의 매수 가격인데 36,000원 이탈한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좀 매도를 그때서 적극적으로 팔고 나올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손실 없이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김민준 전문가께 궁금했던 거는 이제 앞서 운영력께서는 방산 중심으로 많이 얘기 좀 해주셨는데 앞서 LNG라든지 그런 건 이제 친환경 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친환경에 대한 수혜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도 친환경에 대한 매력 포인트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 친환경이라는 그 매력적 포인트는 네. 그 하나오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렇군요. 하나오션만의 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선삼수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길인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카타르가 쏘아올린 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LNG 1차 수주, 네. 2차 수주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냐 안 이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마지막에 방산 시너지 효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결국은 그 제가 키워드에 하나라는 네임드 이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하나라는 네임드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주항공 산업 방산대지는 재생에너지거든요. 네, 네. 여기서 시너지 효과를 봤다고 보여지죠. 이미요? 하나라는 네임드 아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일정 부분 모멘텀으로 작용을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분명히 작용을 했다. 하나라는 어떤 대기업의 후광 효과 네.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조선을 설명할 때 늘 PBR 1 저항 이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PER보다는 그러니까 수주 잔고를 보면 조선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네. 그게 매출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BR을 보는데 PBR 1이 저항이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업황을 보게 되면 그 밸류를 보게 되면 PBR 거의 다 1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주가를 선반영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PBR이 다 넘어가거든요. 네, 네. 2025년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우리 시원님 이제 2년 동안 조선업황이 그때 2021년 당시에 좋을 때 보유를 하셔가지고 그 고난의 이제 터널을 지나시고 예. 여기까지 오셨는데 결국은 이제 올해의 싸움은 누가 단가를 낮추고 자기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갖느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미래 성장성이라는 거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요. 실적이 안 나오면 성장성이 줄어든 거잖아요, 결국은. 네. 성장주의 또 함정이고. 근데 조선은 성장주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같이 민감이죠. 주죠. 예. 결국은 주가가 쌀 때 더 추가 매수를 했었으면 기대 수익률이 높았을 텐데 그런 효과는 지금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간인 것 같고요. 저는 목표가를 조금 더 높이 드렸어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지금의 이 추세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또 수급의 착시 효과라고 좀 보여져요. 지금 외인이나 어떤 기관의 세력들이 네. 시장에 자금이 많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봤다고 보여지거든요. 잠깐 들어왔다. 그렇죠. 조금 더 그래서 추세의 반등은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제가 오늘 목표가는 이제 45,000원을 드렸거든요. 네. 45,000원을 드렸는데 결국은 기대 수익률 부분이 한 15%밖에 안 돼요. 그렇죠.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고. 예.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빠져나오는 것을 저울질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장기간 보유하셨으니 네. 저는 손절가 드리지 않았어요. 시청자님 보유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목표가만 4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준현 운용력과 김민준 전문가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투자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박준현 운용력이 매도 의견 주시면서 목표가 38,500원, 손절가 36,000원을 얘기를 하시면서 방산에 대한 좋은 점도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김민준 전문가는 반대로 보유를 해서 시청자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목표가 45,000원 좀 더 높게 잡으셨고 손절가는 제시 안 해드렸으니까 두 분의 내용 중에서 하나 선택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시간 종목 진단,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보니까 벌써부터 매수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들도 좋아요.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미리 꼭 점검 받으시고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첫 번째 종목으로는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미소님께서 수익이 나셔야 될 텐데. 자, 나무가입니다. 16,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25%의 비중으로 담고 계십니다. 적지 않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5월 말에 잠깐 고점 갔다가 살짝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4,000원까지 내려갔다가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완만한 산행을 하고 있는 나무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박준현 운용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어떻습니까? 예, 뭐 이 종목은 제가 아마 5월 말 정도에 네. 히든 종목으로 제가 추천을 해줬던 종목인 것 그러셨군요. 같습니다. 그때 예. 가격이 아마 16,000원 정도 되는 거니까 약간 지금 3,400원 정도 우리 시청자 16,500원에 사셨는데 그 전에 사셨는지
이 종목 제가 이제 포인트 자체가 이제 애플의 XR 기기가 6월 5일 날인가 그때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XR 기기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도 결국은 애플이 출시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도 하반기 때 출시를 할 건데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3D 센싱 기술을 갖고 있는 나무가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인데 애플 XR 기기가 출시를 했지만 별로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어요. 네. 가격이 워낙 비싸다는 것 때문에 못 사죠. 그래서 주목을 못 받으면서 애플 관련 종목들도 주가 자체가 지지부진하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남가는 그 3D 센싱과 관련된 국내 중소기업 중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뭐 최근에 지난 주말에 나왔던 내용으로 봐서는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XR 기기를 출시를 앞두고 XR 기기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3D 센싱 모델과 그다음에 토프 기술이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 전기를 통해서 토프 기술 개발에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 네. 남가는 이미 이와 관련해 가지고 기술 개발 추진하고 있는 쪽에 3D 센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삼성전자가 지금 애플 출시 이후에 지금 이제 구글과 그다음에 퀄컴과 세계에서 같이 공동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반기 이제 출시 목표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하반기 출시 안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뭐 세스 1월 달에 뭐 공개를 한다든가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주가는 갑니다. 재료 자체 쌓아가고 있고 또 예산은 그런 어떤 재료뿐만이 아니라 실적이 따라주는 회사거든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지금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지금 부진한 국면 쪽에서 전반적으로 카메라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 시작들이 다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뭐 파트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MC인덱스도 좀 그렇고 옵트론텍이라든가 애플 쪽의 밸류체인인 자가전자 같은 게 적자거든요. 근데 회사는 올해 작년도도 거의 한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좀 났고 올해도 지금 300억 이상 1분기 때 아마 8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거든요. 400억 정도 업황이 안 좋게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삼성전자 3D 센싱 관련해서 XR 기기 출시가 된다 한다면 그 제품 자체가 상당히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실적이 무조건 좋아져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본다 한다면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다. 제가 IT 부품 종목까지 장기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이 종목은 앞으로 갈 수 있는 재료 자체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월 연말 내지는 내년도 1월달까지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가져가시면 되지 않겠나. 이미 예산은 2021년도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3D 센싱과 관련해가지고 밸류체인에 포함이 좀 돼 있고. 뭐 관련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로봇 청소기 쪽에서도 카메라 센싱이 들어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이라든가 특히 XR 기기가 출시되는 시점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는 좀 부진하지만은 비중이 좀 25%네요. 일단 가지고 있으시고요. 나중에 이제 모멘텀이 부각이 좀 될 때 추가 매수도 노려봐도 좀 되지 않겠나. 주가는 뭐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가 뒷받침되고 있는 주식이니까. 보이고 현재로 봐서는 차트상으로 본다 한다면 17,000원대가 저항선을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앞서 삼성전자 XR 기기가 지금 하반기 때 출시를 한다 한다면 아마 9월 달부터는 서서히 움직이는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고 보유 전략. 그때 제가 아마 목표 주가를 아마 23,000원 정도 제시해 드렸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 내년도 최소한 1분기 정도까지 간다 한다면 그 정도까지 최소한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나무가 XR 수혜주인데 이제 삼성하고 인연이 좀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중장기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우선은 팔지 마시고 가지고 계십시오. 그러면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 전략. 그리고 목표가는 22,000원에서 23,000원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올해 하반기와 상반기 아마 무슨 갤럭시 글래스인가 뭐 그런 걸로 나온다고 하던데 어떤 그런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면서 모멘텀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재관님의 종목 살펴볼게요. 세방전지입니다. 매수가는 47,600원이고요. 비중 5% 가지고 계시는데 최근에 들어갔다고 하세요. 혹시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김민준 전문가님, 이 종목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이건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청자님이 세방전지 자체를 본 것보다는 그 자회사 쪽 세방 리튬을 본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렇죠. 자회사 쪽에 뭐 아무래도 신사업이라고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세방전지 자체는 거의 축전지거든요. 차량용 축전지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는 로켓 배터리. 세방전지입니다. 거기서 만든 거군요. 네, 세방전지입니다. 하나던요. 자회사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을 어디까지 줘야 될 것이냐. 자회사 세방리튬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팩 이거를 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한 1,2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정이 한참 좋을 때 2021년에 14만 원까지 갔던 조정이니까 하방으로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34,000원까지. 그리고
뭐 작년 한 10월부터 2차 전지 바람 타면서 네. 6만 원까지 반등도 나왔고, 그러니까 최근에 2차 전지 어떤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과열에 대한 인식, 그러면서 주가 조정도 받았다 생각이 드시고 좀 모아가 볼까? 그래서 정찰병 정도를 보내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모아간다는 거, 지금의 매집의 과정이 투자의 적기인데 결국은 저회사에 대한 프리미엄 어디까지 줘야 될 것이냐 이 네. 부분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자회사에 대한 프리미엄은 지금 측정하는 건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러요? 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봤을 네네. 때, 그러니까 2차 전지 어떤 자회사들이라든지 수주 잔고를 봤을 때 매출액 부분하고 직접적 연관이 없는 파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냥 기대감, 허수군요. 네, 캐파 증설이 들어간다. 예, 예. 그거를 추정치로 반영해서. 근데 반대로 보면 아직 공장 증설도 완료가 안 됐는데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방전지 자체로만 좀 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탄탄한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도드라지진 않지만 흑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왔던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일정 부분 지금은 주가가 과도하게 조금 낙폭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하방 경직성을 이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하방 경직성은 제가 봤을 때 45,000원에서 형성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주가가 흘러내릴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5% 정도신데 네. 모아가는 정도는 제가 봤을 때 10%에서 15% 정도까지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주가가 조금 더 흘러내린다면 혹시나 시장이 안 좋아서 네. 그런 거 가능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높은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은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한다면 비중은 15% 내외를 좀 지켜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일까일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모아가신다는 전제 조건을 깔면 기간 투자는 좀 하겠다, 네. 이런 뜻인 것 같거든요. 기간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의 대다수의 2차 전지나 반도체들이 내년에 더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는 거죠?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네. 좀 내년까지 투자를 해 가신다면 최종 매도 목표가는 뭐 58,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세가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때 또 58,000원에 이르렀을 때 그 다음 추가 목표가는 다음에 또 상담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을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일단 45,000원 하방이 지켜주는 선에서 비중은 15%로 조금은 보수적으로 지금 채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내년까지 길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58,000원으로 목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나무가 세방전지 둘 다 전망이 좋게 좀 진단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네. 계속 좀 이어가야 될 텐데요. 자, 이번에 전화입니다. 받아보죠.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종목? 동원 아나텍이요. 동원 아나텍이요? 네.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8,150원이요. 야, 최근 거의 바닥 수준에 들어가신 것 같네요. 예. 오늘 아주 세게 올라갔는데 비중은 얼마나 되십니까? 15%요. 15%. 자, 그러면 오늘 굉장히 시세가 크게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동원 아나텍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하세요?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까 하고요. 목표? 얼마까지 갈 수 있나? 마음으로 어느 정도나 갔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그건 욕심이죠, 뭐. 10,000원 막 이렇게? 10,000원, 예, 알겠습니다. 10,000원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동원 아나텍 받을게요. 자, 운영형님 우선 동원 아나텍 오늘 좀 셌는데 이유도 궁금하고 목표가 어디까지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목표가 12,000원 얘기할 줄 알았는데 10,000원 얘기하네요. 내일 9,800원에 판다고 생각하시면 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자, 예사는 제가 좀 압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예사 직접 기업 탐방을 해봤어요. 예사가 좀 그 예술의 전당 앞에 있는데, 가깝네요. 예, 약간 뭐 한 5층 정도 건물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으로는. 근데 저도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카메라 모듈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시 이제 4, 5년 정도 갔게 되면 생소한 게 손떨림 방지 장치라고 OIS라고 네. 이게 이제 이 회사 기술 가지고 상당히 있다고 그래서 저도 확인하러 갔거든요. 이 회사가 그 기술 가지고 향후에 손떨림 방지 자체가 카메라 모듈 시장의 핵심 아이템으로 착용이 좀 되는 수 있고. 사진 찍을 때 중요하죠. 네, 그 당시 네, 4, 5년 전에 맞아요. 손떨림 방지 자체가. 맞아요. 이게 예사 주력 제품 자체는 오토포커스라고 AF하고 OIS가 주력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그 뒤로 계속 이 회사 실적을 보시게 되면 그 뒤로 거의 뭐 매출액도 증가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보면 제가 한 5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대로 보면 2018년도 매출액 400억 적자, 그 다음에 2019년도 500억 적자, 2020년도 700억 24억밖에 안 나고 2021년도 150억 적자, 작년도 60억 적자. 약하네요. 이게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네. 그들은 제가 카메라 방해 자체가 안 좋아서 매매를 안 했지만은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그나마 이 회사가 카메라 모듈 기술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틴 이유 자체가 이 회사가 이제 그 기술이 최근에 약간 좀 최근에 이제 주가 실적 자체가 올해 지금 200억 정도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이던스에. 네. 이후 자체가 이 회사가 그 기술을 중화권에 라이센스를 팔았어요. 예. 대만, 중국, 홍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에 팔았냐면 최근에 작년 연말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2,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대충 300억 되겠죠. 네. 그게 이제 올해 실적에 반영이 돼요. 그러면 올해 이게 실적 자체가 그거는 일시적이거든요. 라이센스를 받고 팔아버린 게 때문에 중화권. 근데 카메라 모듈 시장 자체는 우리나라 기술 자체가 뭐 미국에 들어간다가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쪽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카메라 부품 같은 경우. 근데 중국 쪽에는 이제 못 들어간다는 거겠죠. 뭐 기술 자체가.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회사 기술 자체는 국내에 삼성전자라든가 다른 쪽에 들어갈 건데 삼성전자는 이게 회사 기술 안 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회사가 이제 올해 실적 이후에 내년도로 떡 떨어지죠. 올해 940억이고 올해 이제 라이센스 때문에 이익이 210억 반영이 되는데 내년도로 없으니까 90억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올해가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종목 매도인데 근데 오늘 주가가 뜬 이유 자체가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외국 투자가들이 오늘 20만 주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 투자가들이 샀다는 것 때문에 내일 떠서 나올 거예요. 내일 아마 시간에서 아마 300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시청자님이 10,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막 9,700원 정도에서 딱 팔고 나면 정답입니다. 그 이상 가기가 저는 어렵다고 봐요. 이 회사 앞서 OIS라든가 그 기술 자체가 3, 4년 전에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됐으면 이 회사가 시장이 많이 좋아졌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카메라 업황 자체가 안 좋아지는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안 좋아지는 쪽이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카메라 관련해가지고 중소기업들이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쪽은 중국 쪽인데 중국 쪽 중화권의 기술로서 그 기술 라이센스를 팔아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종목은 일회성 이익이에요. 그래서 내일 정도에 9,700원 정도에서 팔고 나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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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님 동훈 아나텍 목표가 9,800원입니다. 잘 참고하세요. 네. 많이 나고 감사합니다. 나시네요. 네. 네. 예. 어쨌든 수익을 내고 나오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자, 오늘 강세는 외국인의 수급의 영향이고 일회성 이익이다.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동훈 아나텍까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빠르게 남겨주시고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이야기 이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지오 엘리먼트라는 종목을 살펴볼 거고요. 김현박 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세네요, 매수가가 13,750원이고요. 비중 12% 가지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종목도 좀 튀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13,060원에서 거래를 마쳤어요. 시청자분이 언제 사셨는지가 좀 궁금한 게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오늘 이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건지 아니면 오늘 들어가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나와야 되는 건지 해결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오 엘리먼트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고요.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까요? 빠져나올 기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네. 이제 선정해서 네. 네. 그 로봇가 선정을 하면 PD님이 이제 전달해 줄 거 아닙니까? 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떤 면이요? 그 시청자님들이 종목을 선택하실 때 그 종목을 선정할 때 그 종목의 기업 내용이라든지 뭐 기본적 분석은 차지하고요. 뭐 재무제표 뜯는 거는 차지하고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뭐 깊이 있는 건 모르겠고 네. 좀 잘 전달을 받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선택했다는 깊이 있는 공부를 했는지 내용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기업 내용을 보게 되면 단순히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 반도체 종목이다 이렇게 선정을 받아서 네. 누구한테 듣고 사신 것 같아요. 종목도 좀 따끈따끈하죠. 신규 상장한 지도 2021년에 했고 그때가 당시 공모가 보니까 10,000원이었거든요. 네. 이 회사의 이제 기술력을 보니까 오래 전부터 원자층 증착법이라는 걸 해왔어요. 그건 뭡니까? 네, AALD라고 발음도 이제 어렵네요. 그리고 이제 PVD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물리 기상 증착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통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 하나는 캐니스터. 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오래돼가지고 찾아봤어요. 스퍼터링이라는 건데 쉽게 말씀드려 스퍼터링이라는 것은 어렵네요. 그 방막을 증착하는 과정 중에 양극과 음극이 부딪히면 뭔가 팍 하나 튀기겠죠. 스파크가. 예. 그것이 이제 방막에 붙어서 막을 형성하는 이게 이제 스퍼터링 기술력이고요. 그렇군요. 이것과 이제 용기를 만드는 캐니스터 이거를 하해가는 회사거든요. 이거를 국산화를 2005년부터 시행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원자층 증착법 ALD 캐니스터에 대해서 이 회사의 어떤 기준치가 된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을 보시게 되면 상장을 했는데도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작년에도 안 좋다고 하는데 286억에 73억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30% 조금 안 되는. 이 회사가 기술력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무엇든지 최초로 하고 그것이 기준치가 되는 것들은 기술력이 단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스퍼트링에 관해서도 그 대구경적인 것 같은데 300mm 반도체 소재 쪽 여기는 또 소모품이에요. 또 주문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소모성인 예. 겁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앞에 거는 뭐 용기니까 반도체 장비라고 지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굉장히 심도 있는 내용을 찾아보고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시청자님 그런 내용을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들어봐도 소화한 걸 듣는데도 약간 그러면 어렵던데. 오늘 조금 네. 저 김여한테 상담받아서 확신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가진 캐니스터라든지 스퍼터링이라든지 이 기술력이 굉장히 독보적이고 스퍼터링은 소모성이고 네.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주가가 기간 행보를 했고 바닥권을 내려왔다는 것은 업황, 전방 산업에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지수 하락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그래 올라온 것은 앞으로 반도체 변곡점이 빠르게 올 거야.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네. 단지 아쉬운 점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수주 잔고는 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지금보다 더 높은 권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올해 경기 침체 국면에도 조금 매출액이 줄어들겠지만 네. 이 회사가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어쨌든 소모성에서 매출액이 좀 늘어나고 예. 특히나 이제 스퍼터링에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프리미엄은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진입 장벽도 좀 넣고.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어렵습니다. 내용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권역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것이 소모성이라는 데에서 좀 후한 점수를 주고 싶고, 그 다음에 기술력 부분에 관해서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도 좀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종목인 것 같은데 좀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목표 주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가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지금 고민을 한 거예요. 다른 비슷한 업체와 기업과 비교 자태가 있어야 되는데 단독이군요. 그게 없어요. 네. 지금 캐니스터 부분도 이 회사가 먼저 국산화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보유하신다면 이렇게 영업이익률 20%면 프리미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종 매도 목표가는 현 시점에서는 저는 17,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 회사에게도 그리고 주가에도 호재가 될 수 그렇죠. 있겠죠. 네, 그렇죠. 긍정적인 분석과 함께 우리 시간 투자와 좀 필요하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렸고요. 목표가 17,000원까지 수익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답한 거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어려운 회사였다니. 어려워요. 어쨌든 비교 불가입니다, 이 회사는. 네. 자, 다음은 참새님께서 올려주신 참새, 종목입니다. 네. 참새인지 이치인 건지 어쨌든 저 좀 살펴봐 주세요 이러는데요. 네. 살펴봐 드립니다. 지금 어떤 딴 데 가 걸까요? 있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예, 신세계인데요. 신세계. 21만 7천 원에 사셨어요. 이 낮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거 아닐까. 근데 더 내려갔죠? 20%의 비중입니다. 지금 어제가 장중 최저치가 나왔네요. 18만 3,900원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양봉 정도는 나왔는데 그것도 윗골이 달고 그렇게 또 종가를 마무리 짓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 신세계 앞으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좀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큰 종목이어서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신세계를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깝죠. 뭐 실적도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최대 실적일 겁니다. 최대 근데 이런 실적이고.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이제 그 회사가 지금 주봉을 볼까요? 아마 40만 원대가 고점이었을 거예요. 월봉 보시게 되게 되면 2018년도에 47만 5천 원짜리가 지금 18만 원이니까 거의 뭐 3분의 1 토막 수준이잖아요. 네. 본래 이제 방어적인 종목들은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대표적으로 매수 그러니까 쪽이에요. 방어주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방어적인 종목 가지고 주가에 어떤 방어적으로 투자하는 것 자체가 안 먹힌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신세계는 이제 국내 그 내수 소비 쪽이니까
이들 종목들이 언제 갔어야 되냐면 코로나 때 갔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 돈 많이 풀면서 이사 같은 경우 거의 최대 일찍 났어요. 2021년, 2020년도에. 근데 지금은 안 되죠. 네, 지금은 국내 내수 경기 엄청 안 좋거든요. 네, 내수 경기 지금 엄청 안 좋습니다. 지금 연체율 안 사잖아요. 증가하고 네. 힘들어요. 거의 지금 소비 자체가 있어요. 그런 여건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오늘 주가가 잠깐 양봉 나왔다가 밀려버렸지 않습니까? 그쵸. 오늘 이제 아마 신세계도 앞으로 어떻게 된다 한다면 이제 면세점 쪽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중국과 미국과는 약간 지난주에 화해. 미국의 국무장관이 만나면서 약간 예. 그 분위기 자체가 약간 하해적인 분위기가 전개되니까 싸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중 관계도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예. 그런 또 기대감도 있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풀리고 난 다음에 5월달에 자료를 보니까 중국 관광객이 보니까 15만 명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그 5월달 대비해서 무려 1,200% 증가했으니까 네. 아마 면세점 관련 종목들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이제 네, 그런 또 부분들도 오늘 화장품이라든가 움직임이 전개됐던 것 같고 여기다가 또 오늘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실질적인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LPR 금리를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 경기 부양책 부분 자체도 오늘 그 중국 관련 뭐 화학주도 올랐지만 그런 것들도 약간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자체는 그 기대감 자체는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오늘 보게 되면 중국 경기 부양책 기준금리 인하했지만 중국 시장 빠졌거든요. 맞아요. 홍콩 항생지수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1.6% 떨어졌거든요. 그럼 오늘 주가가 올라간 뭐 예컨대 화학주라든가 오늘 면세점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일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신세계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신세계가 현재 주가는 앞서기다 최대 실적이거든요. 시가총 1.8천억밖에 안 되고요. 올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영업이익 6,800억의 단기 수익이 3,600억이니까 작년도 4천억이 났거든요. 4천억이 났고 주당 BPS가 지금 45만 원짜리 주식이니까 PBR이 0.2배예요. 주가 수익 비율로 기준해서 PR이 지금 5배 되는 수준이니까 엄청 네. 싸죠. 그렇죠. 근데 우리 시장 자체는 요즘 모멘텀이 안 좋으면 못 갑니다. 근데 제가 안타깝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요즘 일본 증시가 다 신고가잖아요. 네, 일본 증시 맞아요. 30년 만에 신고가인데 네, 맞아요. 일본이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엔화 약세 부분도 있지만은 정부 차원에서 증시 부양과 관련해가지고 PBR 1배 미만인 회사들에 대해서는 주가 관리 차원에서 자구책을 내놔라. 그것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러면 PBR 1배 미만인 주식들 대표적으로 신세계 같은 게 PBR이 지금 신세계가 0.4배지 않습니까? 자고책을 내놔야 되는 그렇죠. 그럼 뭐 그런 얘기,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일본 증시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을 정부에서 언급을 한다 그러면 어떨까? 저는 종합주가 6,000포인트 갈 것 같아요. PBR 1배짜리 정말 싼 주식이 널려져 있거든요. 신세계를 보면서. 그래서 신세계 일단 실적으로 봐서는 제가 팔란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고 일단 좀 보유하시고요. 21만 원대에서 떨어졌는데 시장 최대 실적이니까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고요. 뭐 가치주는 오히려 주가 좀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거니까. 근데 시장에서 당분간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보유 의견이고 현재 기술적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은 우리 시장에 매수했던 가격의 여격이죠. 네. 이 가격이 아마 적정할 겁니다. 매물층도 많이 포진돼 있는 게 딱 여기지 않습니까? 21만 원대. 그러네요. 파란색 띠가 붙여져 있죠. 그래서 일단은 21만 원대고 약간 최근에 저점 찍은 게 아닌가 생각되는 18만 원 초반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뭐 10% 정도까지도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21만 원 정도 매도하는 전략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가 목표가고요. 18만 원 내에 다시 한번 내려오면 추가 매수 타이밍도 드렸습니다. 신세계 관련해서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솔로엠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5,000원에 50%입니다. 50%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그러시네요. 예, 예. 한 번에 50%다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그때 블랙빌 한번 나올 적에 22,000원에 들어가갖고 아, 네. 조금 먹고 네. 그리고 실적이 좋다는 얘기 들어갖고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래도 솔로엠 주가 계속해서 조금씩 우상향은 놓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글쎄, 제 욕심인지 몰라도 한 31,000원, 2,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 한번 그게 궁금해서 전화 좀 드렸어요. 매도 시점이요. 알겠습니다. 목표가 31,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거기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을지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네. 다른 거는 전 시장님 걱정이 안 되고 우리 시청자님이 이 종목으로 해도 좀 재미를 보셨다니 또 주식을 하다 보면 본인한테 맞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비중이 좀 많으신데 지금 예, 예. 뭐 그건 성향이라고 하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가가 좀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평균 단가보다 조금 기간 투자를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그 솔리움 쪽에 실적이 좋아진다. 화답을 했어요 1분기 때.
일단 솔로엠으로 딱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파워 모듈. 그 다음에 잘 아시는 ESL. ESL 뭐냐? 전자 가격 표시기거든요. 네네. 뭐 당연히 삼성전자 후광을 좀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기업 내용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네네. 근데 그 견인차 역할을 했던 부분은 전자 가격 표시기인 것 같습니다. ESL 부분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내용을 보게 되면 유럽에서 뭐 전기차용 파워 모듈 이런 걸 좀 선보인다. 이런 뉴스 플로도 좀 전해졌고. 우선 요즘에 경기 침체가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분기 이렇게 호실적을 썼다.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부분이 도드라지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작년에 750억짜리 그 회사가 올해 가이던스가 130억이 나왔고 전년 동기 분기 실적이 100%가 올랐습니다. 2020년에 150억 찍었던 기업이 올해 1분기 때 502억을 찍었거든요. 상승률이 뭐 거의 2배가 넘죠. 이거는 분명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고 주가도 거기에 화답을 한 것 같아요. 주가가 17,000원부터 한 23,000, 4,000원까지 1단계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기간 행보를 하다가 지금 3만 원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5년 기준으로 주당 EPS를 계산했을 때 하면 지금 프리미엄이 딱 10배 정도예요. PER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IT에 대한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그건 다 알겠고 네. 수급도 같이 좀 보십시오. 수급도 괜찮죠. 수급도 좋아지는데 도대체 프리미엄은 얼마를 줘야 되냐. 이제 주관적인 해석의 부분인 그러네요. 것 같거든요. 예. 증권사 가이던스의 평균치를 내보면 우리 시청자님 제가 봤을 때 알고 계세요. 근데 한 34,000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조금 어떤 주된 세력들보다 조금 더 밑에 나오겠다 이런 전략으로 31,000원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33,000원까지도 가능해 보이고요. 시간 싸움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7월의 시황이 굉장히 그 표면적인 내용 말고 뒤에가 엇갈립니다. 근데 저는 뭐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다 말씀드린 건 그렇고 저는 궁극적으로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잦은 쏘나기는 좀 내려도 그래서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최종 매도 목표가는 33,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구간별로 고수시니까 좀 분할 매도 의견으로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더불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목표하신 가격까지 쭉쭉 수익 챙기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비중 조절은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솔로엠까지 해서 오늘 일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정말 종목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희 2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그렇죠. 나눌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부 첫 번째 종목 저희 특별 진단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예고해 드리고 저희는 잠시 쉬다 오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이제 5G가 아니라 ESS 쪽으로 다시 한번 보자라는 측면에서 서진 시스템 준비를 했으니까요. 서진 시스템. 네, 2부 때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